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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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별의 이모저모. 오늘의 누리별의 이모저모 주제는 유아교육과 입시준비입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이 입시 준비 한창일 텐데요. 저희가 입시 때 경험했던 썰들과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돼야겠다고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와서는 구체적으로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유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선아 씨와 똑같이 옛날부터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이루고자 그런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유아교육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꿈이 한 번도 안 바뀌고 너무나 당연하게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때 담임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쭉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아이들이나 약자에게 너그럽지만은 못한 것 같아서 나 하나라도 조금 더 달라진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아교육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유아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사람의 유아 시절에 대한 추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왔습니다. 선아 씨는요? 저도 다은 씨와 똑같이 수시 전형으로 왔어요. 저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연지 씨는요? 저도 수시 2차 일반고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2월 28일 마지막 전화로 정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희 씨는요? 저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은 씨, 저희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학종 전형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는 학종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아 씨가 타 대학에 이제 썰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한양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 이제 6개를 썼을 때 1개만 교과고 이제 5개 다 학종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면접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이제 생기부를 많이 정독을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제 그 키워드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자소를 쓸 것인가 이제 그거를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면접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면접은 무조건 연습이에요. 저는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저희 면접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어가지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7번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번 면접은 정말 연습입니다. 다은 씨는요? 저도 선아 씨랑 똑같이 5학종 1교과를 선택했는데요. 진짜 힘들죠? 네. 저도 학종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생기부도 많이 훑어보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때 관련된 유아 관련 시사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랬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 세트 이런 거 다 유아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쓴 대학도 있어서 면접도 받고 자소서도 썼어요. 그래서 저의 생기부를 계속 정독하면서 제가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계속 생각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계속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출결도 잘 챙기세요. 변결도 최대한 내지 않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채희 씨는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종합 전형을 1학년 때부터 바라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계속 이제 생기부를 채우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입시 처리돼서는 이제 자소서랑 면접 준비를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생기부를 보는데 분명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생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쓸 게 없어요. 이제 다들 그래요.
3년 동안 한 걸 봐라. 그리고 쓸 거를 가져와라. 근데 다들 너무 흔하대요. 그래서 엄청난 고민과 많은 노력을 쏟고 그랬죠. 우울했어요, 많이. 고3 입시철은 우울하다. 저는 타 대학교도 수시는 종합 전형을 넣지 않았고 이미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능도 조금 편안하게 의시를 해서 딱히 뭔가 큰 썰을 풀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소희씨 저는 소희씨가 너무 부러워요. 와 저는 수시 6개를 저는 다 불합격을 했지만 그래도 타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대한 입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그 진로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학생 종합부 전형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면접만 있는 전형으로 가려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또 예상 질문을 되게 많이 외웠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예상 질문을 외우기보다는 그때 왜 제가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매체들을 접하면서 저의 유아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좀 성립했다면 더 멋진 면접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꿀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시사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국어 교과나 수학 교과 이런 전혀 관련성 없는 교과와의 유아 교육과의 관련성 찾기 그런 거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데. 네. 저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독서 당연히 했고 이제 교육 동아리 그리고 유아들을 위한 봉사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유아교육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교육 관련으로 해서 프로젝트 참여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학교에서 활동들을 할 때 유아교육 관련한 주제들로 이제 수업 활동을 참여했어요. 연지 씨는요? 저도 막 크게 다르진 않은데 유아교육 관련한 도서 읽기, 그 교육 관련 그 동아리 하기, 그리고 유아교육 방면으로 세특 채우기가 있었어요. 저는 책을 읽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강연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서희 씨는요? 저는 일단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들을 열심히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교과 시간에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 관련하여 글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중학교 때는 어린이집으로 봉사를 자주 갔었어요. 저는 유아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그 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더욱 키워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선아 씨는요? 저는 이제 유아들을 위해서 했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저희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제 그에 맞는 독후 활동까지 이제 지도해주는 약간 릴레이 교사 같은 느낌의 봉사활동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봉사활동 이전에는 이론만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만 이제 막 찾아보고 책 읽고 막 이랬는데 그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떨렸어요. 일단 엄청 떨렸지만 엄청 뿌듯했고 뭔가 많이 얻어갈 수 있었고 자소서 쓸 때도 그거를 핵심 키워드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군요. 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유아교육 동아리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못했던 유아교육에 대해서 동아리로 하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 수 있었고 활동을 하면서 유아교육에 좀 더 다가간 느낌이라서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연지 씨는요? 저도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부장으로 그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그 중에서 모의 수업이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근데 지금 모의 수업을 해보니까 그건 모의 수업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글쓰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아교육과를 지망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깊었나 봐요. 네. 저는요, 그 동아리 시간에 이제 수업 준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교사가 되어서 수업 준비를 해보자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유아 교사로서 수업 주제는 물 만진 손으로 전기 만지지 않기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냐면
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진로가 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되게 이 2학년 때와 비교해서 3학년 때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니까 제가 막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제가 즐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모의 수업을 했을 때 이 수업 준비가 정말 저한테는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뜻깊었고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를 비롯해서 경은쌤 사랑합니다. 갑자기? 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연함이 가장 컸는데요. 합격할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힘들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선아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자소서 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빠른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생기부를 정독하면서 키워드 뽑아내고 이제 흐름을 어떻게 엮느냐 그걸 생각하는데 진짜 온갖 창의력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썰을 풀자면 제가 이제 마지막 첫 학교 이제 원서를 넣는데 그날 학교 와이파이가 다 끊긴 거예요. 저는 그날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진짜 울면서 이제 2학년 컴퓨터 정보 이제 수업을 하는데 2학년 수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컥 문 열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울고불고 쌤한테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핫스팟 연결해서 저희 담임쌤이 1분 남기고 진짜 1분에 1000타? 진짜 1분에 1000타 해가지고 저 자소서 그냥 완전 다 쓰셨거든요? 그거 옮기는데 그래서 조치 안 됐나요? 몰라 그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진짜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건 제가 엄청 웃었다는 것과 선생님이 저희 자소서를 더 타자를 치면서 더 옮겨줬다는 점. 그래서 1분 남기고 제출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소서는 저에게 정말 가장 힘든 기억이었어요. 저는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글 쓰기를 하면서 글솜씨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썼나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의 진심을 담아서 자소서를 쓰고 싶었는데 면접관의 마음에 들게 쓰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내기 전날에 다 뒤집어 엎어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저도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막상 자소서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고 글을 쓰는 게 처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자소서를 쓰다 보면 쓰고 고치고 고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소서라 맞아요. 그냥 자소서를 쓰는 기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힘들었지만 입시 과정에서 보는 불합격의 순간과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희 씨는요? 저는 그냥 뭔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런 고등학교가 청소년이라는 맞아요. 그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자신을 믿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저희가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뭐 응원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는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2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진짜 본격적인 입시 준비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존버해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버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존버하면서 여교육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무작정 힘내라는 말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고3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려요? 네, 근데 입시는 진짜 합격할 때까지 버티는 게 답입니다. 네,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 행복이 옵니다. 가장 간절할 시기잖아요. 근데 간절하면 정말 어떻게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은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끝내 버티면은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꾹꾹 참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갑시다. 오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아 씨는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모두 다 같이 고3의 힘든 입시 생활을 끝나고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동기들끼리 끈끈함이 있단 말이에요. 운명이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요, 유아교육과에 오실 이제 입시생분들도 진짜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 유아교육과 학우분들도 남은 2학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버틴 덕분에 좋은 동기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었던 입시 생활 끝내고 대학교에 와서 유아교육도 배우고 동기들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대학교에 와서 참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도 꼭 유아교육과에 들어오셔서 이런 행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저는 동시에 추가 합격이 되었잖아요. 그 값진 추억만큼 좋은 동기들을 만나고 또 좋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서희 씨는요?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여기 우리 동기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만큼 앞으로도 더 보람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여기서 마쳐볼까 해요. 다음 이모저모에서 만나요. 누리별의 이모